자, 그리고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보니까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또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출연을 했어요? 네, 못 SBS 라디오에 봤습니다. 출연했는데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물었더니 그게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순화를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다.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지 모르겠다. 전혀 뭐 자신의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40대 윤석열이란 말이 정확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그 말했던 것이 뭐냐면 매사 승패로만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잘났다라는 거고 본인이 옳았다 거기서 꺾지 않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그 밑에서 정말 많이 봤던 턱 밑에서 보면서 제가 이건 위험하겠구나. 이거는 잘못하면 탄핵각이다 하는 그 생각이 들게 했던 장면과 유사한 거예요. 매사를 승패로만 본인이 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신입니까? 본인은 항상 정당하고 정확합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애티튜드, 그 태도와 내용에 따라서 완전히 자기 실수를 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자세로만 계속 나가 주세요. 스스로 제가 잡벅이라는 표현 드렸습니다. 나락으로 스스로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5년 후에 뭐 새로운 저기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요. 5년 후에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지 누가 합니까? 하루하루가 바뀌는 세상인데. 예, AI가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해서 명령도 거부하는 세상이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판이 바뀔지 누가 예측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뭐 저렇게 해서 버텨나가서 5년 후를 기약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뭐 지금 이제 딱 40세가 돼가지고 대선에 출마를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토론 과정 또 대선 후보로서의 과정을 지켜보면은 과거에 봐왔 아까 윤석열 얘기 우리 계속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막혀 있고 그야말로 꼰대에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그런 모습. 전혀 청년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윤석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완벽히 자기 마음대로 휘둘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지금 이제 40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해온 일과 직업을 한번 보자고요. 잠시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와서 교육 봉사 무슨 뭐라고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정치판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중상 모략과 음해와 무슨 정치공학과 이런 것들 속에서 본인이 온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본인이 개혁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말은 그렇게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모습은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들과. 닮아가고 있는 거죠. 욕하면서 뭐 닮아간다고 누가 농담하듯이 본인이 그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그걸 주도하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저희가 토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토론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시고 시청자분이 평가를 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도 다음번 대선에서는 꼭 고쳐야 되겠다는 게 3년 전에도 강력히 제가 이제 그 백업에 같이 책임자를 하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이 토론 방식 뭐 주도권으로 뭐 6분 30초를 갖고 뭐 하고 해서 그동안 계속 시간 분량 그 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는 결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가치, 철학, 비전 이런 걸 발견하기가 어려운 방식이다. 최소한 1, 2 후보를 놓고 난상 토론으로 주제는 한 5가지, 6가지 전 국민의 공통 주제 정도로 압축을 해놓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주제 제안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난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강론에만 집착을 하고 정작 중요한 총론적인 거 어느 방향성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예를 들어 전 국민이 공통되는 거 있잖아요. 정년 연장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또 저출생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이 다 안고 있는 문제예요. 다 미래 세대까지 같이 아울러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을 놓고 난상 토론을 미국식으로 보셨죠. 바이든하고 저 트럼프랑 하는 것들 최소한 그런 식으로 바꿔야 저 사람이 진정으로 준비가 돼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토론 방식 지금 아주 기계적 균형으로 시간 때우면서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
전혀 지도자의 어떤 자질이나 준비성 이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다. 그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 뭐 시청자분들 댓글도 좀 슈퍼챗 소개를 해드리면 아랑행님께서 이준석은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의 앵무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투표로 내란 세력과 커뮤 정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아이들 나라님께서는 어제 초6 딸과 함께 보다가 아이가 너무 당황해서 우리 아이들도 토론 엄마랑 같이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더니 당황하고 민망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유유 댓글 보다가 아동 학대로 고소 진행 중이어서 서명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서명 많이 부탁드려요. 이렇게도 하셨고 권서연님이 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 실가 바늘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운동화 끈 단단히 메고 준비님께서는 이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결집해서 투표해야 됩니다. 강력한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어제 얼마나 속이 깎이셨을까요? 잘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 또 반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참 진짜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보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엄마 아빠. 네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딸만 둘인데 어제 갔더니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립적이려고 노력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저께 뭐 오랜만에 그 딸하고 둘이서 이제 냉삼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한다. 그 뜻이 뭐예요? 이미 젊은 층도 굉장한 혐오를 느끼고 있어요. 네. 어제는 뭐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막 그 지적을 하는데 정말 아내는 잘 이런 걸 안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흥분해 있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우리 TV 토론 그 생중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이제 토론에만 집중해서 놓쳤지만 김문수 후보 등등등 한번 이걸 보세요. 좀 더 큰 틀로 지금 국수본 경찰에서 계속 이제 발표를 하는 것 중에 보면 다 출국 금지가 되고 이들이 이제 CCTV 상으로 보면 한덕수 내란 대행이 사전에 통지문 개헌 포고령을 봤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들이 해온 행태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오마이 와서도 인사 알박기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었죠. 처음부터. 네. 제가 처음 지적한 게 올해 1월 달부터입니다. 인사 알박기에 대한 거. 그 알박기는 결국은 뭐였냐? 내란에 대한 걸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들이 그게 도가 지나쳐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헌재 재판관을 임명, 한해, 만해, 뭐를 계속 그 법에 대한 걸 거부권을 하면서 다 블로킹을 한해, 만해 하면서 이제까지 다 감추고 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내란도 비상 계엄을 한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 뒤에 행태들을 보면 과연 이런 집단에게 또 그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했잖아요. 이런 집단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국민 주권자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맡긴다. 네.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게 요 며칠 매일 뉴스에 보여지죠. 제가 어제 낮에 매불쇼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샤넬백을 바꾸러 갈 때 젊은 여성이 한 명 동행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21g 대표의 부인. 제가 알고 얘기를 했던 거죠 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관계성을 보면 100%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저는 추정한다. 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림이. 21g이 뭐 했습니까? 한남동. 그때도 비리가 많아. 그 비리에 대한 것들로 추정이 많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집단들이에요. 이런 집단들과 지금 김문수 캠프는 뭡니까? 윤 어게인의 완성이에요. 상황을 보는 사람 일정 메시지 다 3년 전 멤버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윤상현이라는 사람까지 가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하고요. 윤버지, 김계리 씨 뭐 지금 통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화들짝 놀래서 이제 뭐 입당 심사를 한 해 만에 나중에 이제 헛소리들 한 거죠. 이런 당입니다. 윤 어게인의 완성이 된 당이에요. 윤석열이 나갔든 들어왔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탈당을 했다 말다 형식적 탈당했으면 뭐합니까? 그 당이 다 그들로 포위되다시피 돼 있는 것인데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국운을 맡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 누구랑 논쟁할 그게 있으면
복잡하게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은 후보들은 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네.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 딱 하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3년 만에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됐느냐?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가슴에 총칼이 들여져도 된다는 거냐? 요 정도면 거의 다 평정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는 내일 모레 이틀 진행되는데 오전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가 아니에요. 6시까지 사전 투표는.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데가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5만 2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24시간 이제 교대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좀 안배를 안 해주면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사실상 그 인근에 투표소도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법상으로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사전 투표도 저녁 8시. 왜냐면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할 사람들이 이게 있으니까. 너무 이게 타이트해가지고 네. 참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도 좀 바꿔내야 되고. 자, 그리고 어제 김용남, 뭐 허은하 두 사람이 또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준석 의원님 뭐 두 사람의 과거 발언 가지고 막 또 공격을 하던데 이재명 후보를. 거기서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자기들끼리 사석에서 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상당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김용남, 허은하 두 사람이 오늘부터 이준석 후보랑 사석에서 한 얘기 한번 오픈해봐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양극화를 뭐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예. 조장을 하는 데다가 정치의 저질화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김용남 전 의원과도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해서 어제 토론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데 대해서 입장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총알보다 강한 게 표입니다. 저희 손에 의해서 주권자의 위치를 지위를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4월 4일 날 헌재에서 땅땅땅 하면서 정말 간신히 찾은 우리 주인공으로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주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반드시 사전투표, 본투표 참여를 하고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널리 전파하고 엊그제 제외 국민들 투표하는 열기 보셨잖아요. 79% 이상이 참여하는 거 보셨듯이 그분들도 그 먼 거리에서 막 투표소도 하나밖에 없고 이런 나라가 많은데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셨을 거거든요. 저희도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압도적인 승리로 압도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 스스로 부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